제가 고아 출신이거든요. 결국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아, 내가 월급쟁이로는 내 인생이 절대 바뀔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업을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빨리 회의하고 가야 되는데. 아, 안 된다고. 날 죽여?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유리가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서 배째라 그런 거야. 그래. 유리하지 말고 마크릴로 가라 그래.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외식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철이라고 합니다. 어떤 외식업 회사인가요? 저희는 저희 프랜차이즈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직영점으로만 연매출 한 150억 정도 150억이요? 네네. 와, 엄청 높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93년생이니까 32살입니다.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신 거예요? 26살 때부터요. 26살이요? 네, 20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저희는 브랜드가 좀 다양합니다. 고깃집도 있고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거네요 그냥? 네. 처음에는 고깃집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망한 매장을 인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깃집으로 시작을 했죠. 그것도 2층에서. 고깃집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많이 배웠어서 금방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네. 학교를 대구로 갔다가 대구 부장교수님이 이제 제 가정 형편을 아시니까 제가 고아 출신이거든요. 결국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지인이 안산에서 이제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데 거기 이제 똘똘한 애가 필요하다. 네가 가서 몇 년만 좀 일해볼래? 그래가지고 안산으로 올라왔는데 영업적으로 어떻게 좀 잘 풀려서 그 대기업 쪽으로 스카웃돼서 기술사무직으로 잠깐 갔다가 군대 갔는데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군대 안에서는. 네네.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월급쟁이로는 내 인생이 절대 바뀔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업을 해야겠다. 이미 음식 쪽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영업 쪽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것 중에 외식업이 가장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년휴가 때부터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창업을 결심하신 거예요? 아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 거를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 능력 있는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 골프 치러 보내드리고 일은 내가 다 하고 약간 그런 거를 목표로 했는데 제 뒤통수 날리신 대표님들 잘 계십니까? 아,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뭐 사실 제가 느끼기에 뒤통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린 마음에 그냥 또 뒤통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분 이상은 확실합니다. 와, 맞네요. 너무 잘 맞았어요. 음. 외식업이.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제가 가진 실적이나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는 관리자로서 딜을 해서 고정급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만들 테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들어간 거라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외식업 생리를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뭐 조금 편하게 얘기하자면 똥 싸러 들어갈 때랑 똥 싸고 나올 때랑 네. 이 느낌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 거 하자 했는데 가진 돈이 없잖아요. 망한 매장들이 한창 그때에는 고깃집들이 망한 매장들이 많이 나올 때라 이제 고깃집 위주로 찾다가 해화역에 그것도 안 좋은 위치에다가 2층에 있는 매장을 이제 권리금 1,000만 원에 인수하고 근데 또 아무것도 못 바꿨죠. 간판도 그대로, 상호도 그대로, 인테리어도 그대로 그냥 딱 메뉴만 바꿔서 장사를 했는데 바로 손익분기점 넘기고 2018년 5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원래 오픈하기 전에 4월 달에 매출액이 1,000만 원대였거든요. 네. 월세가 500이었는데 그럼 완전 적자 구조였는데 그해 12월 달에 그냥 1억을 넘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터닝이 된 거예요? 현장 마케팅,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만 파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너 하나를 놓더라도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야와 시선을 파악을 해서 그 눈에 잘 걸리는 곳, 그리고 멘트를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갈 남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멘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끔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직관적으로 크게 좋은 위치에다가 현수막을 거는 것들. 근데 그 현수막을 걸 때 아까 배너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어떤 텍스트로 삽입을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들어왔을 때 모든 이미지가 결정되니까 문을 열었을 때 풍겨야 되는 냄새랑 자리에 앉았을 때 풍겨야 되는 냄새랑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할 때 풍겨야 되는 냄새, 여기까지가 전 다 현장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좀 잘 먹혔고 대중적인 메뉴를 팔면서 약간의 특색을 가미하는 게 전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중적인 메뉴는 삼겹살이고 삼겹살에서 어떻게 변화를 줘야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진은 좀 찍혔으면 좋겠으니까 삼겹살의 색깔은 좀 달라야겠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색 삼겹살로 먼저 출발을 했죠. 삼색 삼겹살이요? 생삼겹이랑 마늘 삼겹살이랑 허브 삼겹살이랑 가급적이면은 같은 종류의 삼겹살이 주문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 하나씩 이 종류별로 주문 들어오게끔 메뉴판 세팅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빨리빨리 올라와 줬던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다 신경을 쓰신 거네요. 그때는 제가 현장에 100% 붙어 있을 때니까 할 수 있는 한 제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 한은 다 뽑아냈다고 말할 수 있겠죠. 5월달 오픈하고 그 달에 5천, 그 다음 달에 6천, 그 다음 달에 7천, 그 다음 달에 9천, 그 다음 달에 1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매장이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매장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오픈한 지 이제 7년 차 넘었는데 지금 매출액은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월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와. 일단은 제가 프랜차이즈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브랜드별로 희소성이 떨어지질 않아서 손님들이 이제 동네 맛집으로 인식을 많이 해주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방문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희소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로 내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 점주님들이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를 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았어요. 본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점주님도 돈을 벌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안지를 못 찾았습니다. 찾게 되면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그런 문의는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DB 가맹점 내달라고 DB 쌓인 게 500명이 넘어요. 와, 엄청 많네요. 네, 근데 못 열어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운영하기는 뭐 남들이 봤을 때 힘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익 모델로서는 가맹점보다 훨씬 좋은 게 직영점이라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만약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을 찾은 게 아닐까요? 대표님, 그럼 아까 연매출이 150억이라고 하셨는데 다 직영점인 거잖아요. 네. 매장 수는 몇 개예요? 지금 14개 정도 됩니다. 14개인데 와, 150억이요? 그러니까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억대는 무조건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와. 사장님의 능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매장을 오픈하기 위한 거래처들이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아니면 마케팅팀, 저희는 다 직접 하거든요. 저희 팀이랑 저희 자회사들이 다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장님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장님들이 직원들과 뭔가 작은 거라도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들을 100% 다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안 지키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신뢰를 줄 수도 없고, 돈만 준다고 월급을 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무조건 하길 바라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장님들의 매장들이니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업무에 매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대표님, 평소에 그 강의 같은 것도 혹시 다니시나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제가 뭔가 강의를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인터뷰 하다 보니까 되게 말씀을 엄청 잘하셔가지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 저희는 촬영한다고 너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초코코라고 일식 매장. 일식 매장이요? 항상 프라이드 코팅 바뀌어지면 바꿔라. 예. 이거 촬영이잖아. 신경 쓰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매장 오시면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점장들 건의사항이랑 그다음에 관리 상태,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메뉴 맛. 이제 오픈 전에 오는 거는 제가 한번 방문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날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오픈 전에 점검을 돌아다녀야 돼서 늦잠 자서 좀 늦었습니다. 되게 일찍 오픈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여기는 점심이 주력인 브랜드. 성준아. 네. 화장실. 제가 매일 매장들을 다 돌아봐야 돼서. 매일 돌아보세요. 네. 고객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판매자,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너희 점장들이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너희가 하나하나 파는 메뉴에 대해 가지고 그 맛에 대해서 자신감이 100%로 붙어야 된단 말이야. 딴 데서 이렇게 못 먹는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은 너네가 그걸 직접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근데 너네가 그걸 계속해서 나를 이용해 먹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다 봐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대표님이 피드백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예. 특히나 매장의 퀄리티나 이런 음식은 확보하셔가지고 피드백은 엄청 계속 주시는 편이에요. 머리 뭐 된장 난다? 일식집 근처에 또 이렇게 매장이 있는 거네요? 네, 이거는 양식 브랜드. 양식점.
장소 언제 하셨어요?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한번 한 일주일만 한 번씩 하고 형 너무 안다. 아이씨 다 복귀를 잡니다. 너무 안다. 아야 이거 봐봐 이거 고정 트랩으로 이거 고정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야? 올 때마다 이런데. 전화하고. 예. 다 그럼 이 근처에 매장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 프랜차이즈를 안 하다 보니까 네. 밖에 다른 브랜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상권을 찝어서 그 상권 내를 점령하는 게 제 목표라. 여기는 강남역에는 4개, 그다음에 해화역에 가면 해화역에는 7개, 연남동에 하나, 영등포에 하나, 구리에 하나. 그럼 또 다음으로 어디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 본사에서 회의가 참 짧게 있어가지고. 본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본사에서 활동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실장급까지 다 포함하면 12명이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사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본부가 있고. 인테리어도 직접 해요? 네. 저희 사업장만 인테리어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네.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계약을 해야 3D 도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저희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3D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격이랑 마음에 드시면 그때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너무 해달라고 해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3D 도면 저희 파일은 넘겨드리지 않는데 그건 계약해야 넘겨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3D 도면 다 해놓고 그거를 자꾸 사진을 찍어가서 다른 업체한테 맡기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고민은 되는 약간 그런 겁니다. 외주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솔직히 지금 저희 회사 매장보다는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인테리어 의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감당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떤 거 챙기신 거예요? 이거 오늘 회의록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 커지다 보니까 네. 기업으로서 회사로서 좀 정리정돈해야 될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아마 1년 반 정도 뒤부터는 저희가 이제 외식업 베이스로 부동산업으로 좀 넘어갈 생각이라. 와. 저는 이제 식당이 14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 사업도 하시고 또 어떤 사업들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케팅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또 있나요? 일단은 거기까지. 전부 다 이 부동산업을 결국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리스크로 존재하는 게 이제 우량임 차인을 어떻게 만드냐인데 저희 회사가 직접 우량임 차인이 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부동산을 매입하고 우리가 직접 매장에서 그 건물에 장사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임차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만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죠. 안녕하세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빨리 회의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결국에는 이슈가 뭐야? 파악했어? 아무튼 뭐 끝났고요. 저 바로 부천 현장 넘어가야 돼서 갑니다. 부천으로 바로 가요. 얘도 찍어? 네. 연예인 가도 좋네. 싫다. 너는 왜 찍냐? 또 오늘 한 편 이렇게 따는 걸로. 피디님 찍어. 피디님 찍어. 저는 한 편 아예 안 받을 텐데.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픈 컨설팅 해주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현장 가서 현장지휘 좀 하고. 컨설팅도 하세요. 네네.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으면? 비쌉니다. 왜냐면은 제가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가 아니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매장 자리 계약하는 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니까. 의뢰를 하면 이제 그냥 매장 하나를 다 전체 통틀어서 해주는 거네요? 네, 그냥 만들어 드린다. 줄 쓸 때까지. 줄 설 때까지요? 줄 세워드리면 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컨설팅 이렇게 의뢰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까지 의뢰하신 분들은 지금 뒤에 대기 중이신 분들까지 합치면 한 12분 정도 되고요. 컨설팅 비용은 그럼 대표님한테 문의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박이사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제가 바라는 회사는 월급은 이제 본인이 어떠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한 최저생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는, 그렇게 운영해가고 있어요.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 쪽은 박이사가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왔는데 돈만 버는 걸로는 사실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이유가
책임지지 않는 컨설팅 업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 박 이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외식업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것도 외식업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시작한 거니까 요것도 직접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장을 좀 바꿔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픈 컨설팅 해주는 곳은 어떤 매장으로 좀 오픈하실 계획이세요? 고깃집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고깃집으로 오픈합니다. 프랜차이즈까지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많이 날카롭게 좀 다듬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장사만 하실 브랜드라면은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날을 세워버리면 동네 장사에서는 감도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향후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날이 좀 바짝 서 있어야 결국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어야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거라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긴 하죠. 평소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는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나오는 것 같고요. 쭉 다 일하고 들어갈 때 뭐 좀 편차는 있지만은 한 새벽 1시? 12시에서 1시 정도? 그럼 자는 시간 빼고 다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회사에 부채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벌어서 현금깡으로 계속 확장을 여기까지 해온 거니까 제가 만약에 나 다른 사장님들처럼 저는 일하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효율적으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의 투자는 생각을 해야 된다. 가진 게 몸이랑 뇌밖에 없으면은 적어도 몸이랑 뇌 정도는 올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라. 진짜로 크게 성공한 뒤에 제가 만약 자서전을 적으면 그때 가선 저도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살지 말라 뭐 이렇게 그때 가선 제가 또 입장이 확 바뀌어가지고 저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뭐 하나를 얻으려면 무조건 뭐 하나는 버려야 된다 라는 주의라. 매각 제한은 따로 안 하셨나요? 제가 공개를 잘 안 했어요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박 이사가 여러 가지 제안을 줘서 조금씩 공개를 하는 거지 굳이 매각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일단 뭐 사람을 설득하고 우리 회사를 알리고 나에 대한 가치를 점점 높여가는 게 대표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식업 기반인 회사가 대표가 현장을 등한시하는 순간 저는 무조건 꺾인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세무나 노무나 회계 혹은 뭐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사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는 계속 현장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직접 발로 뛰는 스타일이시네요, 대표님은. 저는 제 눈으로 본 거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믿질 않아요.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대표님? 부천에 공사 중인 현장 갔다가 해와 매장들 컨펌하고 그리고 해와 쪽 끝나면은 다시 강남 쪽 넘어가서 마지막 현장 체크하고 본사 넘어가서 금일 있었던 일이랑 본부장이랑 박 이사가 남겨준 일 그다음 결제할 것들 처리하고 퇴근할 겁니다. 번아웃 오신 적은 없으세요, 대표님?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아,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좀 어떻게 해서 하는 편이세요? 보통 해외여행을 좀 나갔다 오거나요. 차를 계약합니다. 어... 겁나 비싼 차를. 그게 나올 때까지 한 몇 년 걸리거든요. 번아웃 이겨내면 취소합니다. 어차피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계약하셨었나요? 포르쉐 파나메라 계약했다가 이제 취소 한번 했고요. 페라리 로마 계약했다가 취소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맥라렌 720 계약했다가 취소 한번 했습니다. 와. 아마 딜러들 사이에선 제가 아주 나쁜 놈일 겁니다. 원래 제가 송나타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뭐 차는 다 똑같은 차이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라. 근데 이 차도 사게 된 게 이 거래를 따로 갔는데 저는 브리핑을 30분을 넘게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 뒤에 오신 분은 계약을 바로 해줬어요.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근데 그분은 포르쉐를 타고 왔었어요. 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샀는데 그리고 나서 영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넓은 거에 우리가 반쪽만 한다고 치는데 이게 하자가 날 확률이 50%거든. 그래서 대안은 그거야. 사장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날 죽여?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유리가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서 배째라 그러는 거야. 그래. 유리하지 말고 마크릴로 가라 그래. 지금 인테리어 어떤 게 문제인가요? 문제는 항상 많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변수가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항상 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평당 인테리어 얼마 해놓고 밑에 작은 글씨로 간판, 전기, 설비, 에어컨 다 별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변수가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도 다 별도로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오픈 비용보다 몇 억씩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기해야지. 아니 나 시간 없다니까. 알았다고. 대표님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해화로 갑니다. 제 주 서식지 그쪽에 지금 첫 번째로 가는 데는 일단은 지금 중식당 해피니스 먼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컨설팅 해주는 것보다 자기 매장을 늘리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훨씬 이득이죠. 근데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제가 없이 살았으니까요. 대표님 그러면 얼마가 있으실 때 창업을 하신 거예요? 1,000만 원 들고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딱 1,000만 원이요? 네. 권리 1,000만 원짜리만 찾아다닌 거지 보증금은 저는 아예 기조에 놓지도 않았어요. 왜 안 났냐면 권리 1,000만 원짜리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매장만 찾으면 보증금은 어차피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금융권에는 당연히 못 빌리겠지만 그동안에 나를 알던 사람들에게 보증금은 날리는 돈이 아니니까 반드시 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권리 1,000만 원짜리를 찾아다니고. 와 진짜 과감하게 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때 당시 그러면 돈을 얼마 정도 빌리셨어요? 8,0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몇 명한테 빌린 거예요? 그러면 한 명한테 그냥 8,000만 원 다 빌린 거예요? 네. 흔쾌히 빌려주셨고 네. 대단하네요. 6개월 만에 갚은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렸네요. 남들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거를 해라라고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인생의 이제 출발점을 찍어준 분인 거죠.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 자주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요? 네, 여기 이제 해피니스. 네, 중식당 2인석 4인석 10개로 1억 배달 없이. 오. 방금 멱살 왜 잡히신 건가요? 제가 시키신 게 있는데 다 못 끝내서. 아 이거 손질 조금 신경 써라. 그 갈비뼈 부분.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질기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튼 한번 갈고 네. 갈든지 빨든지. 네, 알겠습니다. 콜라 먹어도 되니? 그건 하나 드시죠. 됐어. 조심하십시오. 왜 이름이 근데 해피니스예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짜장 맛이 나오는 데가 많이 없어졌구나 싶어서 그때 그 행복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해피니스라고 중식당 이름을 지었는데 해피니스를 검색하면 드라마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완전 실수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게 일식집, 중식집, 양식집. 양식집 나 이제 술집. 원래 술집은 밤에 오면 이쁜데 여긴가요? 음주 제일? 공사판. 여기 생각보다 넓네요. 네, 여기는 이제 일반 가정집이 개조된 매장이라. 아 지난날 때 유쾌한 떡볶이 좀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왜? 떡볶이는 마지막에 너 감기 걸리니? 예 감기라기보다는 그냥 급한 거니까 내일 바로 올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꽉 차서 안 되고 내일 밤에 와도 괜찮겠니? 네. 니네가 계속 필요한 맛을 나한테 계속 요구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제 필드에 없잖아. 그러면은 얼마든지 욕만 안 하면 돼. 얼마든지 나를 이용해 먹어도 되니까 너네가 계속 먹어보고 파악하고 파는 사람 입에 100점짜리가 아니라면 팔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네 입에 100% 해야 돼. 그런 것들 모아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때그때 계속 보내야 돼. 여기 있습니다. 진짜. 포토존. 아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이거 이렇게 소품 진짜로 쓰라고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네, 손님들 사진 많이 찍으시면. 저는 약간 머리가 커서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청결 상태라던가 음식 재료 상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 주도적으로 점장이 일을 하려면은 그 점장의 의견들이 그 매장에 많이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된 브랜드인데 갈비촌? 여기는 이제 오픈 첫 달에 1억. 와 다 그냥 진짜 1억이네요. 우리 내가 가장 아끼는 여직원 사망갈비 사장님 여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그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사망갈비의 아이콘. 대표님이 잘 챙겨주시는 편이세요? 네. 내가 볼 친구 좋은데. 용돈도 주시고. 그랬니? 야 그런 얘기 영상에서 하면 안 돼. 딴 애들이 본단 말이야. 어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 상태 어떤 일? 양념게장 할래? 양념게장.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별거 없어. 그냥 게에다가 양념 묻혀서 비벼서 나가면 돼. 응. 네.
오케이 하는 걸로? 그리고 진짜 대표님. 오케이. 이렇게 온도 너무 높게 설정하면은 고기 위에 빨리 마른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고기 먹다 보면. 여기 매장 3개 하는 정도야. 아, 3개 하세요? 그럼 초기 때부터 대표님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 한 달에 제일 돈 많이 벌어가는 거죠. 아. 지구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크게 안 둘러보시네요? 알아서 잘하니까. 여기 건의사항 따로 없다고? 여기는 무슨 매장인가요? 여기는 유케나이라고 바 형식으로 된 고깃집이에요. 되게 독특하네요. 바 형식의 고깃집. 저희 육면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고기가 구워져서 나와서 플레이팅 돼서 손님한테 직접 가는데 그 방식을 좀 바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하이볼에다가 육면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브랜드로 만든 거죠. 아 여기는 관리 잘하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직영점으로만 3개 가지고 있는 육미안이라는 브랜드인데 아, 바로 앞에 여기도 대표님 매장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이제 말이 안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2인석 4인석 앞에서 10개 월 매출은 1억 3천. 방금 다녀온 곳이 고깃집이잖아요? 여기도 고깃집이네요. 근데 이제 육미안이나 육미안 브랜드는 고깃집이라는 카테고리에 놓기가 좀 애매한 게 네. 주방에서 완조리 된 고기가 플레이팅이 돼서 나와서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깃집과 스테이크하우스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테이크로 사용하지 않고 양념갈비 위주. 그래서 이제 회전율이 높고 단가도 좀 높고. 첫 번째 매장. 첫 번째 매장. 삼색 삼겹살이 어떻게 나온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이미 바꿨죠. 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삼색 삼겹살로 갔고, 근데 그 삼색 삼겹살이 결국에는 관리적인 로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메뉴들이거든요. 네. 뭐가 숙성을 해야 된다, 양념 숙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양념 숙성품이 안 나가게 되면 그건 폐기를 해야 돼요. 고기도 삭는단 말이에요, 양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1억을 찍어놓고 1억을 찍었으니까 그 매장을 알릴 만큼 알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특수 부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 1억 8천까지 막 매출이 올라간 거죠. 진짜 위치가 안 좋아요, 첫 매장. 2층이니까 2층이기도 하고 솔직히 해화역 상권 중에서 위치가 좋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안 좋은데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저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운도 많이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짜 공식을 찾으신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땐.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특수한 환경이 닥쳤을 때 그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항상 정해진 공식대로 갔을 때 무조건 잘 된다는 없습니다. 계속 수정, 개선, 보완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맞아요. 촌놈인가요? 저희 점장 시험 이번에 탈락. 아, 탈락자. 아, 시험도 봐요? 어떤 시험을 봐요? 본인의 의지 파악. 아, 뭐 기물이나 설비 필요한 거. 신분 아직은 있으면은 바로 얘기하세요. 여기 사인이 엄청 많네요. 저희는 내년에도 사인 잘 안 받는데 네. 굳이 먼저 해주시겠다는 분들.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죠? 여기 이분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누구죠? 누구죠? 슈퍼주니어 팬분들 보고 계십니까? 강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강남을 아까 전에 보고 왔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남은 강남 쪽 매장이 매출액 규모가 너무 비대해서 피크타임에 한번 봐야 돼요. 애들 움직임이나 애들 텐션 상태나 아니면 점장이 지금 어떻게 애들을 휘어잡고 잘 끌고 가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피크타임에 보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점장들을 잘 키워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1억 5천까지 정도는 사실은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근데 강남 쪽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매장은 매출액이 3억 이상 나오는 매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크타임에는 점검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점장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가장 잘해야 하는 점장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또 다음 음식점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치킨집 브랜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이요. 솔트 치킨? 소금 치킨? 네. 저는 후라이드 치킨이 소금 찍어 먹었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소금 한 7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같이 드리는 방식. 고객들이 원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면서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킨은 10,000원대여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10,000원대요?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결국 배달이나 플랫폼에 있다라고 친다면 저는 테이크아웃 용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대신에 고객이 그 귀찮음을 감수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대표님 상권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항아리 상권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권, 손님이 매번 바뀌는 상권만 봅니다. 대표님 뭐 힘드시거나 그런 점 없으세요? 공허함? 회사는 급격하게 커지는데 제 인생은 매일 똑같으니까 남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줄 모르고 뭔가 본인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조만간 또 사계약하러 가야죠 뭐.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 직영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다몽집이라고 지하 1층과 2층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150평 정도. 저희 회사 간판 점장. 간판 점장. 소스 지금 만들어놨고 저녁에 테스트하고 뻔하네. 적당한 너무 뻔하네. 대표님 브랜드 중에 고기 브랜드가 많잖아요. 여기 매장은 또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착화된 숯을 꽂아놓고 화로에서 구워 먹는 브랜드고요. 저희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고기의 종류들을 이제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도 여러 가지, 소고기 부위도 있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가장 길고요. 새벽 5시까지 하니까. 와 5시까지 손님이 와요? 네. 저 친구가 워낙 잘해가지고 그 매장을 이제 컨펌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점장의 실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향도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해줬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는 점장들이 있으면 그 점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믿고 맡겨야지 더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 점장님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성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 대표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좀 어렵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제 스케줄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영상을 통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 드리고자 하는 바를 100% 다 전달 드리지는 못했겠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중간 관리자급들이 모두가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